자, 오늘은 3구리 테크니커반 동영상 그래마 앤 라이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형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에 관한 이야기. 이쪽에 조금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형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또 많이 해서 알긴 하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한 무엇에 대한 형태를 되게 좀 용도가 딱 맞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할 때도 이걸 뭐 다른 말로 이제 용언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로도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형용사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뭘 하느냐? 형용사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명사를 뭐한다? 이름에서 얘기하는 명사를 항상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꾸며주는 역할. 자,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꾸며주는 데 있어가지고 또 뭐를 얘기하냐면 명사를. 근데 여기 나오는 명사는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 이 명사, 다시 주어의 역할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를 보충해주는 것,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역할은 그런 거고, 이건 약간 일단 책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가 몇 가지만 조금 할게요. 전체 총합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면은 형용사를 총 이렇게 나눴을 때 형용사 단어 하나를 갖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형용사 구라고 해가지고 형용사 단어 하나에다가 뒤에 뭔가 조금씩 이제 꾸며지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형용사 절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뭐 형용사는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한 개, 두 개, 한 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지 혼자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명사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면은 앞에 명사가 이렇게 딱 있을 때 단어 기준입니다. 단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 형용사를 단어 한 개가 이렇게 꾸며줄 때, 물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 각각의 그 역할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게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더 길어요. 그래서 단어는 일단 저런 식으로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구로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주는 경우들이 되게 조금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일단 책에서 언급된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파트에서 언급된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 구로 얘기할 때 뒤에서 언급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전치사가 붙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전치사가 붙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용법 중에서 형용사 용법 있죠. 뭐뭐 할, 뭐뭐 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사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분사는 당연히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뭐뭐 하고 있는 뭐 하는 거하고 뭐뭐 하게 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용사 구로서의 어떤 역할입니다. 공통은 전부 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The boy on the beach. 이렇게 얘기할 때 해변가에 있는 그 소년,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e book to read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읽어야 할 책,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boy smiling at me.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소년,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얘기할 때는 the window opened by John 이렇게 들어가면 존에 의해서 열려진 그 창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방금 밑줄 친 것들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전부 다 꾸며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절로 얘기할 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절은 말 그대로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뭔가를 이제 꾸며주는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면은 어떤 동사 단어가 이렇게 꼭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 칸막이 안에. 그래서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더니 ing하고 ed도 거기에 뭐 동사 역할 뭐뭐 하는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관계대명사 하면서 뭐 배웠습니까?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문법 용어가 뭐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가 뭐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격을 나타내는 동격절 접속사인 that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언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동격절만 딱 얘기를 할게요. 자, the fact 민경 went to New York. Made his brother 뭐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envy her.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The fact, 지금 내가 지금 대사 안 썼구나. The fact that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여기 step부터 어디까지? 뉴욕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민경이가 뉴욕에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의 오빠가 그녀를 부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주어가 되는데 여기 말하는 fact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at부터 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나온 내용까지가 전부 다 이 fact를 꾸며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은 동격절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형용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요. 그 구조부터 일단 전체 틀을 좀 알고 가시라는 거고 어차피 책에 설명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찝어주면 되는 건데 다만 저 형용사에 대한 내용을 저 타이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일단 키워놓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책으로 갑니다. 자, 형용사의 용법.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줄거주세요. 한정적 용법과 보호 역할을 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줄거세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모두 사용이 되는데 별표. 일부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또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기도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he로 하지 말고요. Jane is pretty. 그럼 이 pretty라는 단어는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꽤 매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꾸며서 얘기할 때는 pretty Jan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pretty 형용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보호 역할하는 거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서술적 용법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일단 서술이 없죠. 왜냐면 동사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pretty Jane 해가지고 예쁜 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제인을 한정시키는 한정적 용법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문들은 뭐 어차피 다 볼 건 없을 것 같고 특별히 그 2번에 거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한정적 용법과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모두 사용되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에 거기 보면 What is his present address? present 동그라미 별표. present 뜻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present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말도 있고 현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참석한이라고 얘기할 때는 I am present라고 해야 되지 present me 아니면 다시 John is present at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the present John at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The late Mr. James The late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보통 고인이 된 죽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주어 다음에 종종 레이트 한다. 종종 고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래야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늦은이란 뜻이고요. 늦은 이것도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certain 하는 단어는 certain이 한정으로 꾸며질 때는 어떤 특정한 뭐, 특정한 명사,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밑에 거는 보면 it is certain 별표. it is certain 나오면 이걸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it is certain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반드시 뒤에 that을 이용한 주어 동사 구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it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hat 이하의 내용이 진짜 주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 it is certain that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써볼게요. 민경 went to 뉴욕. 민경이가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건 조동사 돼야 되는데 뭐 민경 must have gone to 뭐 뉴욕 이런 식으로 뭐 가버렸는 건지 뭐 갔다 온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he is ill mannered 한데 여기서 manner는 이렇게 게 줄거져야 되는데 왜 manner가 좀 줄거져 있냐? 자, 그래서 그의 ill한 매너가 아플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못된 매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has been ill 하면 비동사 다음에 ill이 나오게 되면 이건 보호 역할이니까 몸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이건 둘 다 사용되는 거고 의미상 차이 있는 경우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놔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볼게요. 215페이지.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해주더라. 그래서 뭐 main, chief, live, only, 뭐 mere, sole, elder, former, upper, later, 그 다음에 inner, outer, entire, whol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영어 공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로 그런 거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는 점. 예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별표 쳐주세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는 afraid, like, live, alone, afloat. afloat란 단어는 표류하여, 떠다녀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e is afloat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표류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shamed, asleep, awake, aware, alert. alert한 단어는 sensitive랑 비슷한 뜻으로서 민감한 이런 뜻이죠. 민감한. 그 다음에 worth, 그 다음에 content. 컨텐트 별표. 컨텐트는 단어 뜻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있는지 얼마나고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뜻이 뭐냐 만족해 하는 이런 뜻이에요. 만족해 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족해 하는 가면 satisfied 있죠. 뒤에 with 들어가고 그지? 주어는 사람이고. 그래서 만족해 하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215페이지 마찬가지 문제 꼭 풀어놔야 됩니다. 동영상 이용해서 풀어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학 때 여러분들 놀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방학 때 놀아라 하겠지만은 방학 때 노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수량형용사 별표.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많은이라는 부분. 잘 보세요. 많은이라는 부분. 자, 수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 없다. 적어놓으세요. 모르면요. 수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고 양으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셀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왜 시장 가면은 콩나물 3,000원치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어치라는 단어가 3,000원쯤 되는 비슷한 양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정가가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3,000원씩 달라는 얘기는 뭔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더 달라하는 그런 심보인 것 같은데 아니 정가가 딱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저쪽에 그 롯데캐슬 가면 저기 밤마다 오뎅 파는 거가 있는데 아니 정가가 500원이야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500원 해가지고 6개 주세요 이러면 될 거를 그걸 왜 3,000원치 주세요 5,000원치 주세요 하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대표적인 거 many 그 다음에 a number of 그 다음에 not a few 그 다음에 quite a few 이렇게 나오는데 not a few, quite a few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많지 않은 뭐 이런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많이 있는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t a few 또는 not few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는 much, a great deal of 그 다음에 a large amount of 요거 동그라미 씁니다. amount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A number of하고 an amount of는 분명히 수와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 양 둘 다 쓰이는 형용사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거. 중학교에서는 많이 나왔던 게 a lot of에 밑줄 끊어놓고 얘가 much를 얘기하는 거야, many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비슷하게 내기도 했었죠.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조금 있는 거 거의 없는 긍정적인 거는 당연히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있는 이란 뜻이고 few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거는 그냥 no입니다. 아예 없는 거는 no. 그래서 명사로 얘기하니까 뒤에는 뭐야? countable loan하고 uncountable loan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빠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some과 n인데요. some과 any는 뒤에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둘 다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이제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에서 지금 약간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쌤이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나온 영어 구문이기는 한데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약간 좀 각색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If you develop your study 너의 연구를 발달시키려면 이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 그때 맥락상 뭐였냐면 공부였거든요. 너의 뭐 study habits 하는 뭐 study를 네가 늘리고 싶으면 you should read some few books라고 했나 아마 아니면은 여기 you should read가 아니라 there are 순자 뭐가 되죠? there are some few books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 구조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떤 쌤이 저한테 이제 물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좀 생소한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few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제 듣기할 때 저번 시간 듣기할 때 뭘 했었냐면은 그때 뭐 얘기했었죠? outstand 기억나죠? 서 있는데 밖에서 눈에 띄게 서 있다 이런 거. 밖에서 눈에 띄게 서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잘 없잖아요. 밖에 나간 상태로 다 사람은 다 누구나 집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경우는 되게 눈에 띄는 경우잖아. 그럼 눈에 띈다는 개체 수는 당연히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stand out 하면은 outstand 하든지 stand out 하든지 이건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extra 하는 단어 다음에 ordinary가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보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보통에서 벗어난 사람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some books가 맞아요. 몇 권의 책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few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몇 권의 책이 거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네가 공부하는 데에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뭔가 귀중한 책들 소수만 조금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few는 뭐냐면은 오히려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스페셜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B어 그냥 스페셜 말고 뭐 프로페셔널 뭔가 좀 전문적인 거 공부에 대한 습관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책들은 몇 개 없다 할 때 이런 some few books란 말을 표현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그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few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참고하세요 그냥.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216페이지에 문장 해석하세요. 마찬가지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주의해야 할 형용사 용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나씩 한번 쭉 볼게요. 자 형용사의 위치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쓴다 줄 것이에요. 명사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빈 공간에 괄호 한번 더 씁니다. 뭐냐면은 명사 뒤에 오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예요. 그렇게 적어보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거기 세 번째 이런 거 보세요. There is a cup 해놓고 ful이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가득 찬 컵인데 뭘로 가득 찼어? 근데 어디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해주고 싶을 때 그냥 there is a full cup 이러면 돼요. 그냥 가득 찬 컵이 있어.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뭘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식의 궁금증이 조금은 뭐 자아낼 수도 있겠죠. 야 가득 찬 컵이 있어. 알았어. 이래도 돼요. 근데 뭐가 채워져 있어?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뒤로 꾸며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형용사가 여러 개 사용될 경우에 어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무조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아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자, 관사 동그라미 쳐주세요. 관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관사랑 지시는 같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관사면 관사고 지시면 지시예요. 그래서 관사 지시는 따로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는 어차피 절대적인 어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서 언급하기는 힘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으면은 시험에서 보여줄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어 문구 보여주고 얘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쌤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 얘들은 같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관사는 우리가 말하는 더, 지시대명사는 this, that, 디테일에 갈까요? these, those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 my, 뭐 your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고 중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는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분사 형용사 이거 별표. 아까 우리가 이거 길게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분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며 진행형 시제 및 수동태 수로동사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진행형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he is riding a bike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모든 수동태 문장들은 전부 다 특정한 거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located 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요 웬만하면은 전부 다 수동태도 보어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놔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별표 마찬가지 쳐주세요. 자, 다음 형용사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해석되지만 사람을 주어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가주어, 진주어로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렵다. 그것은 힘들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ifficult, hard, easy, dangerous, convenient, possible, necessary, natural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더 나오는데 뭐 땡기는 대로 써볼게요. 이런 거 imperative 이런 것들 뭐 가조 진조 얘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는 뭐 중간적인 얘기지만 아까 certain 있었잖아요, 그죠? certain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아니면 이것도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 이거 to 이것도 그지? 자, 그런 것들도 등등등 볼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8쪽 다음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람을 주어로 하여 대절 또는 투부정사를 수반해서 이때 대절 또는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 이유를 나타낸다. 별표 마찬가지. 자, 감정은 누가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낸 주어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통용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말 나온 김에 빠져먹었는 거 우리가 이제 그 형용사 얘기할 때마다 분사형 하면은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되죠. 상태동사, 비동사나 뭐 get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로 ed 뭐 얘기할 때 감정 표현 얘기할 때 그지? 이거 수동태 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사물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태동사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뒤에가 ing다. 감정을 유발할 줄만 알지 지가 뭔가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나오는 의미 차이에 주의해야 할 형용사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불시에 내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18페이지 마찬가지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마찬가지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 언제까지 오냐면은 오늘 동영상 내가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 해주세요. 거기까지냐? 22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특기니까 목요일까지 해온 걸로. 알겠죠?